안녕하십니까. 바르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광준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깨의 가장 흔한 질환 여러분 잘 아시죠? 회전근개, 즉 어깨인대의 파열과 소위 말해서 오십견,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이죠. 그런 동결견에 대해서,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5분 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 질환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두 가지 질환은 가장 흔하면서도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반대되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가장 흔하면서 치료 방법이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이 어깨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깨뼈, 이게 날개뼈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깨를 올리고 돌리고 쓸 때 하는 회전근개, 흔히 말해서 어깨인대 그겁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죠. 그런데 이 오십견은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낭이 오그라들어서 관절의 구축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그런 소견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오십견이라고 하면 과거에 50대에서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병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견, 영어로는 frozen shoulder, 다시 말하면 어깨가 굳는 병, 정식적인 의학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자, 우선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전근개 파열은요, 화살표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이게 까만 어깨 인대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하얗게 결선 부위입니다. 이런 소견이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되겠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까만 인대, 그러니까 정상의 MRI를 옆에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MRI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까만 인대를,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까만 인대를 보시면 딱 결선된 게, 끊어진 게 보이시죠? 이것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십견 환자. 다시 말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환자겠죠? 오십견 환자의 MRI 소견입니다. 아까와는 달리 까맣게 보이는 인대가 정상처럼 쭉 이어져 있죠. 이건 회전근개 파열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겨드랑이 쪽의 관절낭에 그 용적이 줄어져 있거나 회전근개와 회전근개 사이에 어떠한 간격이 없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관절낭이 두꺼워져 있는 그런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물론 임상적인 거와 맞춰는 봐야 되겠죠. 이런 환자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라 오십견, 다시 말하면 동결견 환자의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치료의 방향이 전혀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MRI 소견이 다른 걸 설명을 드렸죠. 다시 왜 그 치료 방향이 반대고 이것을 구분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관절 운동을 시키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끊어진 인대가 더 끊어지겠죠. 반대로 오십견이 있는 환자들이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가 보다라고 수술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십견 환자분들은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서 굳어져 있는 관절을 풀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치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 관절이 안 움직인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오십견이냐, 팔이 안 올라가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서 오십견인지 또는 회전근개 파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검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오른쪽 팔이 아픈 어깨라고 가정을 합시다. 제 왼쪽 팔은 아픈 어깨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오십견 환자분들도 팔이 안 올라가고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도 팔이 안 올라갑니다. 물론 통증도 같이 있죠. 그러면 자기의 안 아픈 팔을 이용해서 뇌가 회전근개 파열인지 오십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은 안 아픈 팔로 그 팔을 이렇게 올리면요,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간에 올라갔다가 안 올라가요. 그럼 안 아픈 팔로 자기 팔을 이렇게 올려봐서 올라간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 팔에 동결견, 오십견이 있었다. 오십견이 있다. 근데 역시 팔이 안 올라가고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픈 팔로 요거를 쭉 올렸을 때 역시 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환자의 어깨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검진법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어깨의 가장 흔한 질환,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검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MRI 소견에서 제가 구분해서 보여드렸죠. 이처럼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구분하는 것은 자가검진법도 중요하고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의사들이 진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점,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거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도수치료를 받는다거나 또는 강제로 팔을 올리려고 자꾸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다가는 더 심한 파열이 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오십견, 동결견 환자분들은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구나 해서 착각을 하시고 팔을 안 움직이려고 하시거나 오히려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오십견, 어깨가 굳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깨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이 서로 상반된 치료 결과를, 오인을 하게 되면 상반된 치료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